안녕하세요. 스택코딩입니다. 오늘부터 두산중공업 수급을 추적해서 파이썬 크롤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아니어도 돼요.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과거로부터 한번 추적을 해볼 거예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글들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 토론방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고 하는데 이런 수급에 대한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대급 기관의 수급은 뭐다? 점상이다. 사나라. 그리고 이런 수급은 본 적이 없다.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 또는 기관의 수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 막 그런 글들이 있어요. 도대체 수급이 뭐길래 그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보시면 수급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주식에서 보시면은 이 빨간불 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파란불은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각각 샀다는 의미로 매수 그리고 팔았다는 의미로 매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날마다 여기 보이시죠? 날짜별로 다 있어요.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어제 날짜네요. 그래서 각 거래일마다 이렇게 각각 기관과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저기 외인이에요. 외인의 수요와 공급, 다시 말해서 사고 판 주식 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주식 수가 요즘에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외인이 많이 사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이 샀다 또 최근에 팔기도 하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닌데 이 수급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해서 검증 목적으로 이런 전체 지난 15년간의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종가의 움직임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강의는 제 호기심과 검증의 목적이고요. 투자의 유도의 목적은 전혀 없고요. 연구로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선택은 오로지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크롤링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기간 거래 금액, 외국인 거래 금액이 있고요. 이 거래 금액은 이 종가 곱하기 당일날 거래 양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여기 종가가 있고요. 기관이 판 거래량, 외국인이 산 거래량이죠. 그래서 14,800원 곱하기 23만 5,803 주 마이너스 기관은 팔았고 28만 4,021주를 외인이 샀다. 그래서 종가 곱하기 이 거래 주식 수를 나타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각각의 날들에 대해서 이 거래 금액을 측정을 해봤어요. 이거를 모든 데이터, 지난 15년간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통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트렌드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보시면은 916억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약 20일 거래일 동안 581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외국인이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외인 기준으로 조금 먼저 살펴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래일수 20일 여기까지가 20일이죠. 20일 기준으로 916억이에요. 이렇게 거래를 한 날이 과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번 정도 있네요. 지난 15년간 916억 이상 매수한 날 또는 비슷하게 매수한 20일 동안 거래일 20일 동안 연속적으로 900억 정도, 900억 정도를 매수한 날이 과거 15년 동안 9번 있습니다. 그리고 이 9번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2010년이죠. 10년에 기관 거래일수 20일 동안 1050억을 매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외인이. 그럼 이날 기점으로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겠죠. 91,300원이었어요. 91,300원. 91,300원인데 어떻게 흘렀는지 쭉 보실 수가 있겠죠. 결론은 지금 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진행 상황은 어땠을까? 두 번째는 2010년 7월이에요. 2010년 7월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네. 이때는 900억은 안 됐지만 821억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금액을 매수를 했어요. 이날 기점으로 주식은 종가는 또 어떻게 흘렀나? 보시면 또 떨어진 부분이 보일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갔어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과거 두 개의 데이터는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봤을 때 여기는 좀 더 많은 금액이네요. 20일 거래일 동안
1451억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이 빨간색 불이 상위 10% 안에 있는 거래 금액이에요. 상위 10%에 매수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지난 15년간요. 보면은 1451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때 당시 가격이 75,000원. 쭉 보시면 또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락 끝에는 어떨까요? 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겠죠. 거래를 며칠 동안 하락이 됐고 며칠 뒤에 상승이 됐는지. 다시 또 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 964억 정도 매수한 시점 67,400원. 그 이후에 주가 형성이 이날은 좀 올랐네요. 특이한 케이스가 딱 오른 경우가 한 번 여태까지 총 4번 중에서 한 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날도 역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검증을 해본 결과 외인이 사면은 이 파란 이 초록색이 외인이에요. 외인이 샀다고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외인의 수급인데요. 이 빨간색은 기관의 수급이고요. 외인이 이렇게 다량으로 연속적으로 샀다 해서 오래 오르진 않더라고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이슈나 모멘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니까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전부 다 놓고 보면은 외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산 거래일에 저도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외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산 거래일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등이 나와 이렇게 거래 금액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2번 정도, 9번 중에 2번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래서 수급으로만 본다면 외인의 이런 어떤 이런 영향이 이러한 뭐 매수의 흐름세가 반드시 좋은 영향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지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 15년간의 데이터죠. 이거를 사람이 수집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배워갈 거예요. 주식 공부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런 검증을 하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또 프로그래밍 강의도 할 목적으로 좀 만든 거고요. 너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조금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기관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 외인은 아니에요. 외인이 샀다고 과거에 막 올랐던 경우가 그동안 916억으로 샀던 경험의 9번 중에 2번이 이제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 오르는 그러한 식으로 어떠한 종가의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외인이 이제 막 거래를 샀다고 해서 그렇게 오르고 갑자기 이렇게 막 그런 건 전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만 봤을 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주제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파이썬 크롤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검증이나 가설을 세워보고 검증을 해보고 해서 조금 더 안전한 투자 혹은 어떠한 연구 결과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주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썬과 크롤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파이썬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의 언어예요. 컴퓨터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0과 1인데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체계의 어떤 언어로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0과 1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란 수단을 써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예요, 파이썬은. 그리고 크롤링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해요. 지금같이 이렇게 대량의 지금 제 데이터 셋을 보면은 3,899개예요. 3,899개의 데이터. 뭐 10,000개, 10만 개짜리 뭐 데이터 셋도 있겠죠.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들, 대량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지만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행위를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파이썬 크롤링을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주식 어떤 특정 종목의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그 종목의 수급을 추적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번 주제에 대해서 목적과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타겟, 일단 목표는요. 과거 데이터를 통한 현상, 수급이 주는 의미, 이 의미가 과거에 어떤 가격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러한 엑셀 시트가 최종적인 결과물이긴 한데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입히고 예를 들면 이제 보조지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단기 이평선, 저항선, 추세선 이런 걸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또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가능하니까 아까 전에 그런 결과물은 일단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금 더
가공하고 취합해서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기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아까 20일이죠. 20일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저는 지난 15년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그리고 수집된 수천 개의 데이터를 가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 전에 종가 곱하기 거래량, 기관의 거래량, 외인의 거래량으로 저는 이런 가공을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수천 개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향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에서 추가적으로 가능해지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2374개의 종목이 우리나라 전 종목이 2374개입니다. 이 전 종목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이 전 종목 중에 최근 단기 5일 5거래일 최근 트렌드 동안 가장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은 어떤 것일까? 시가총액 대비해서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외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러면서 현재가 일간 기관 수급, 외인 수급 뭐 이런 식으로 다 종합적으로 2374개의 종목을 다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크롤링이 가능하면 다양한 인자 간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범죄 횟수랑 평단 매매가 제가 호기심으로 또 진행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인자들 간의 상관관계까지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분석할 페이지부터 한번 로딩해 보도록 할게요. 분석할 페이지는 URL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두산중공업을 일단 목표로 두산중공업을 일단 주제로 했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위에 해당하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집해야 될 것은 죄송합니다. 맨 앞으로 가야죠. 이렇게 수집해야 될 것은 이 종가, 그다음에 날짜도 수집하고 기간, 외인의 순매매량이죠. 이거를 수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첫 번째 날짜, 그다음에 두 번째 종가, 세 번째 기간, 외인, 매매량을 수집을 할 겁니다. 일단 요것들을 수집을 해볼 거예요. 파이썬이랑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모듈 설치, 리퀘스트, 뷰티풀 스프, 크롬까지 설치를 먼저 좀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이거 설치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니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난 이거 전혀 모른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강의를 해놨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보고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그 중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모듈이에요. 리퀘스트랑 뷰티풀 수프라는 모듈인데요. 모듈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수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엑셀을 보면은 sum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sum 보시면 이렇게 sum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더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더해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어떤 기능들이 있어요. 내장된 기능이죠. 함수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을 프로그래밍 내에서는 모듈이라고 많이 명칭하고 모듈 또는 함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갑자기 뭐 상사가 와서 야 이거 더해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봐 그러면은 우리 반사적으로 sum이라고 하죠. sum이라고 하고 드래그 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sum은 이 안에 뜯어보면은 뭐 최하위까지 내려가면 010101001 0101001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 체계로 컴퓨터한테 명령이 가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죠. 이 함수 sum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이런 결과물, 이런 기능이 나오는구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안에 구성이 돼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몰라요. 사실 이거 다 알고서 쓰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 사용만 하면 되죠. sum이란 함수 안에 이 su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sum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의 원리 막 그런 걸 다 알고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어떤 모듈이 있고 이 모듈을 쓰는 방법만 알면 되지 이 구성 원리나 어떤 동작 원리 막 그런 원론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걸 못합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는지 알 거예요. 일단 import request 모듈을 살펴주고요.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라고 난 이 모듈을 사용할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먼저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page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request.get 분석할 페이지를 통해서 서버 어떤 인터넷에 웹에 우리가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줘. 그리고 가져온 정보를
페이지란 변수에 할당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좀 어려우시죠? 일단 한번 진행해보면서 다시 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beautiful soup, 이 beautiful soup란 페이지를 분석해주는 거예요. 분석하죠. 페이지를 이제 어떠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쁘게 만든다 라고 해서 beautiful soup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의 내용을 HTML 파서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soup라는 변수에 할당해줘. 그리고 soup에 이 페이지에서 뭔가 찾아라 하는 명령어는 soup.find all 태그 클래스 네임 이렇게 좀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 갑자기 확 어려워지는 얘기라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그런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다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데이터 접근까지만 먼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이해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뭐 이해를 다 하고 사용한 건 아니에요. 처음 사용할 때 그냥 일단 이런 내용이구나 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를 제 코드 소스에 붙여놓고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프로그램. 저는 그렇게 배워야 빨리 배우고 다른 모듈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어떤 결과물을 빠르게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 시행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분석할 페이지죠. 분석할 페이지. 잠시만요. 예, 이 페이지의 주소를 보시는 대로 여기에 전달시켰어요. 여기에 이 페이지의 주소를 여기 입력을 하면 했고,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해서 페이지란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페이지의 내용을 HTML 파서로 분석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스프라는 변수에 담고요. 뭔지 다 모르겠지만 스프라는 것을 프린트 했을 때 이러한 내용이 쭉 나와요. 결과물로. 한번 직접 쳐보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저도 같이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같이 쳐볼게요. import request 입력할게요. 이거는 이 모듈을 나 쓸 거야. 이 모듈 쓰겠다 라고 컴퓨터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rom ps4 import beautiful soup. 네, 이렇게 선언하고요. 이것도 역시 모듈을 사용할 거야 라고 명령하는 거고, 페이지 라고 입력한 뒤에 이 변수명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임의로 페이지라고 했고요. 리퀘스트 한 다음에 get 페이지 입력. 이 페이지를 분석할, 이 페이지에 대해서 이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입력해 주고요. 크롤링할 페이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soup 하고 soup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beautiful soup 하고 page.content 그 다음에 HTML 파서로 분석해줘 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은 와, 이렇게 막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뜨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이 스프라는 변수가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한번 해볼게요. 봐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Ctrl Shift I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직접 눌러볼게요. Ctrl Shift I 눌렀을 때 이렇게 엄청나게 Ctrl Shift I가 이 페이지가 구성된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단축키인데요. 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이 페이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리퀘스트로 이 페이지를 요청한 것을 beautiful soup라는 기능으로 스프에 할당하고 이 스프를 찍어줬을 때 나오는 결과와 같아요. 그쵸? 이 페이지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담고 있는 정보들이 같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요청하고 beautiful soup와 함께 사용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 결과물과 이 페이지가 구성된 요소가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명령어를 전달했을 때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페이지에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웹 데이터만 좀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웹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눈으로 한번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뭐 달달 외우거나 그러지 않고 이해를 통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정보를 파이썬에서 가져올 수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수많은 이제 웹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오는, 여기 보시면 이런 종가 그리고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거래량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